대표님 장사 언제 처음으로 하셨어요? 장사는 제가 26살 2009년이네요.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고 결과가 어땠나요? 시작한 거는 정말 장사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원래 외식업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과일 장사를 하셨거든요. 과일 장사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진짜 어렵게 하시면서 길바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트럭에서 판매하시고 또 작은 매장에서 시작하시고 이런 과정들 다 지켜보면서 일도 많이 도와드리면서 정말 잘 되는 모습까지 보면서 나는 무조건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생각했고요. 제가 돈가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하루에 2번, 3번까지 먹을 정도로 돈가스를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가스 시작하게 되었죠. 26살에. 그 돈가스 매장을 차릴 때 얼마나 드셨어요? 약 4천만 원 좀 안 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이셨나요? 그게 제가 26살이니까 15년 전이죠. 첫 매장의 결과는 어떠셨어요? 약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왜 폐업하셨어요? 그때는 제일 큰 거는 메뉴에 코스트를 못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0원의 메뉴라면 코스트가 뭐 한 3,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제일 컸던 거고요.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심했고 1년 정도 하시고 첫 매장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셨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민을 했죠. 다시 학교를 갈까?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오픈했는데 다시 학교를 갈까? 아니면 외식 길을 걸을까?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 길에 들어온 이상 제대로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 판단을 내렸고 대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가장 큰 세상 서울로 안 가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서울로 가게 되었죠. 서울에 갔을 때 이제 가장 큰 상권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 알아보니까 강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미즈 컨테이너가 또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인생의 똥맛, 쓴맛을 다 봤습니다. 미즈 컨테이너에서 1년 일하시면서 다른 걸 많이 배우셨나요? 제일 큰 거는 요점은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매장이 그 당시에 매출이 5, 6억 정도 나왔거든요. 월 매출이. 10시 반 오픈했는데 정말 오버 한 개도 안 하고 거의 10시 35분, 40분 되면 바로 줄 서기 시작해서 저녁 10시 한 30분까지 그냥 끝까지 줄였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아직까지도 말하는데 그때만큼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난 경험을 했는 거죠. 그게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구로 내려오셔가지고 뜨삽이라는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브랜드였나요? 뜨삽은 화드피자 브랜드입니다. 그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기래년을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외식업을 다시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이템을 찾았죠. 아이템은 양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그게 피자하고 이런 것들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좋기 때문에 그때 보면 어쨌든 미스터 피자도 있고 뭐 그때는 오븐 피자였는데 그게 보면은 엄청 비싸게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피자, 파스타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좀 유명한 개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보다가 앞산에 개인 양식당이 좀 유명한 브랜드를 그 매장에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화드피자 브랜드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게 딸의 꿈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딸의 꿈 화드피자 브랜드였는데 거기 오면서 이건 뭐지? 화드피자? 화드피자가 그때는 진짜 생소했기 때문에 이제 누나하고 같이 하니까 가보자 이렇게 됐죠. 가봤는데 완전 신세계였죠. 그때 이제 꿀 찍어 먹는 피자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게 고르곤졸라죠. 고르곤졸라를 처음 먹어보는데 와 이거다 그냥 이걸 하자 이걸 무조건 하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거기에 이제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다행스럽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셔서 그분이 또 이제 서울 송파구에서 직접 매장도 하시면서 화드피자 교육소도 2층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해서 다행스럽게도 전수 비용을 두고 그렇게 배우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는 화드피자 그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고요. 저는 큰 매장에 다니보다 해서 저는 미지에서 일하고 그렇게 배우시기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내려오셔서 만든 양식당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뜨삽입니다. 뜨삽을 어디에서 언제 오픈하시게 된 거죠? 뜨삽은 제가 28살에 대구의 삼덕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동성로의 맞은편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뜨삽은 결과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정말 손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권 자체가 대구의 2차 술장권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거의 8시, 9시 돼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수는 없었죠. 술집 상권에 밥집이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딱 저희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초대박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서 초대박이 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질이 좋았고 그리고 저희만의 시그니처가 있었죠. 정말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덕피자의 그 맛을 볼 수가 없죠. 저희만의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덕피자를 그때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피자를 넣으면은 3분 후에 그냥 빼는 거였는데 저희는 45초 만에 완전 초고온에 넣어서 기술적으로 돌리고서 그러면 정말 피자가 도우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정말 부드럽고 도우가 구수하게 정말 맛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권에서도 아무도 안 오는 상권에서도 초대박이 날 수 있었죠. 뜨삽을 오픈하기 전에 오픈도 못할 뻔했다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픈하기 이틀 전인가 사고가 있었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어쨌든 가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화덕이란 게 가스를 켜고 바로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가스를 켜놓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다른 걸 잠깐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켰는 거예요. 그게 가스가 빵 터지면서 제 얼굴을 팍 얼굴과 몸이까지 다 맞았죠. 그래서 머리가 요만큼 남겨두고 다 날아가고 얼굴 날아가고 옷도 탁 다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난리 났었죠 그때. 저도 화상 좀 심하게 입었죠.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못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뜨삽의 초대박의 어떤 시발점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 나면은 대박 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맞아서 대박이 났나? 뜨삽은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때 저희 매장이 20평 매장이었거든요. 테이블이 7개인가 8개 있었는데 월 매출이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동성로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부동산 회사하고는 저한테 동성로에 신안에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세가 얼마였죠? 100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세 100만 원에 1억 매출. 뜨삽을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2년 반 정도 됐고요. 뜨삽 수성점이 오픈됐기 때문에 완전 대형 매장으로. 원래부터 뜨삽을 하고 싶어하는 울산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양도를 시켰죠. 저는 2년 3개월 정도 했고 그 매장은 8년 정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뜨삽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죠? 어디에서? 지금은 대구 수성못이라는 곳에 수성못 상권 굉장히 좋거든요. 그쪽에서 130평대 단독 건물에 대형 매장으로. 자가로. 자가는 아닙니다. 수성호텔 임대입니다. 건물은 제가 지었습니다. 아, 건축은 직접 하셨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구조가 이루어지나요? 장기 임대를 했죠. 10년 계약했고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서 2달 전인가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건물을 짓는 대신 월세를 아주 저렴하게 권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 게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가 수성못이 아직까지 그 정도로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앞에는 호흡 벌판이었고 뒤쪽에는 실제로 경운기도 막 있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이 가능했죠. 지금은 절대 안 되죠. 뜨삽은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시진 않는데 지금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뜨돈을 운영하고 있죠. 뜨돈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뜨돈은 이제 돈가스 전문점이죠. 뜨돈을 처음 어디서 시작하셨죠? 뜨돈은 처음 시작한 것은 저희가 2015년 12월 달에 대구 동성로 하방골목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동성로에서 상권이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뒷골목 쪽인데 그 D급 상권인데 거기서 시작하게 됐어요. 얼마로 시작하셨죠? 자금이 1억 한 4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어땠나요? 결론적으로는 초대박이 났죠. 얼마나 대박이 나셨어요? 오픈 8개월 차에 오픈하면 한 10분 만에 줄 서기 시작해서 브레이크 타임 5분 전 일이 되면 벌써 줄 서 있죠. 그 정도로 대박이 났죠. 뜨돈이 생겨난 지 10년이 된 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명이 5년 정도 되거든요. 뜨돈이 10년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음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 특별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뜨돈을 하시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으셨을까요? 뜨돈은 우여곡절은 사실은 엄청나진 않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좀 자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삽을 하고 나서 만든 브랜드인데 뜨삽의 버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저는 그 생각 안 했다 생각했는데 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특별함이 없었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걸 말해도 모르겠지만 퐁땡 돈가스라고 퐁이 돈가스 말해도 됩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 했거든요. 진짜 완전 왕돈가스에 거기 약간 다른 게 저희 특수야채 그때도 특수야채를 상해서 특수야채 좀 올리고 뭐 약간 이제 밥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스는 기레는 했을 때 있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 따서 약간 다르게 해서 만들었죠. 안 통하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잘 되게 됐어요? 노력했죠. 초심으로 돌아갔죠, 다시. 진짜 많은 노력했습니다. 이제 뜨돈은 소스만 하더라도 제가 수십 번 다시 테스트를 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플레이트도 계속 변했죠. 플레이트도 5번 변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정립되고 하면서 확립이 되었죠. 요거다 싶었죠. 뜨돈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있는 진천 본점. 거기는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이제 아마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대. 그럼 마진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마진율은 저는 솔직히 올 오토를 하기 때문에 1억 5천 할 때하고 1억 8천 할 때하고 좀 다르긴 하거든요. 1억 한 8천까지 나올 때는 한 25% 정도까지 나오고 1억 한 5천 구간에는 세금을 7%를 잡거든요. 저희는 10 한 3% 15% 정도 때에 따라 인건비나 식자재에 따라 그 정도. 잘 되는 가맹점은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죠? 가맹점은 잘 되는 곳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억 가까이 찍은 곳도 있죠. 그리고 한 8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이런 매장들이 가장 잘 되는 매장이죠. 평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가스는 네네. 이런 평범한 아이템으로 잘 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브랜드도 너무나 많고. 네. 뜨돈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3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좋은 재료고요. 두 번째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특별함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돈가스 소스가 양파 카라멜라이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버터에 양파를 넣고 그게 또 되면 마늘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 토마토 홀 이게 실제 토마토 홀 있지 않습니까? 디벨라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들어감으로써 끝까지 먹으면서도 안 느끼하게 먹고 그리고 토마토 향이 좀 새콤달콤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콤달콤함이 아니라 정말 깊은 향, 정말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도 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고 특별함이 있는 만큼 하늘에서도 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저도 믿고 있고. 전국에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매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그리고 이 매장에서 나만의 시그니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대중들한테 정말 통하는 거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업종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그 통하는 게 있다면 내가 진짜 이거를 대중한테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냐,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고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오게 되면 정말 고객하고 눈 맞춤부터 해서 접점 지역을 다 지키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제가 미제 컨테이너에서 또 일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엄청 대박 매장이었는데, 매출 6억 나오는 매장인데, 그 매장을 하면서 이게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하루에 13시간 많게 15시간까지 일을 했었으니까, 내 매장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일하면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면서 실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해봤는 게 제가 정말 크게 지금도 정말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뜨삽을 오픈하고 나서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뭐 손편지도 쓰고하면서 피자 조각을 다 포장해서 그거를 들고 쫓아다녔죠. 다니면서 진짜 얼굴 천면 깔고, 그리고 진석타워 이런 곳은 앞에 경비원분들한테 쫓겨났거든요. 쫓겨나면 다시 음료수 다 사가지고 드리면서 한 번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거기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층층마다 있는 모든 걸 제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경대병원도 마찬가지고, 경대병원도 간호사분들한테 가서 정말 제 진심으로 이거 조금만 걸어오시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한데 꼭 한 번만 와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경대병원은 한 조각이 아니라 실제로 몇 판을 사서 드셔보시라면서 제 그 손편지 그것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하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사공프로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꿈이 있거든요. 28살에 적은 꿈이 있고, 제가 그걸 다 다듬어서 40살에 적은 꿈이 있습니다. 그게 꼭 이뤄야 될 제 목표고요. 그리고 저랑 엄청 오래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10년차, 뭐 5년차, 6년차 이런데, 적게도 뭐 2, 3년 차들도 많고,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동안이 됐든 다음에 자기가 하게 됐든 간에, 여기에 온 이상 이 대표님하고 함께 했을 때 정말 나는 좋은 경험을 했구나, 같이 함께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는 점주님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이 점주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그냥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전부 다 대출하시고 뭐 적어도 1억 2, 3천, 2억까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기까지 큰 고민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음식에 정말 자부심이 있거든요.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이 전국에 잘 알려주기 바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장사공프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이 영상이라서 아니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진짜 정보가 많습니다. 일반 자영업자가 됐든 저처럼 사업하시는 분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여러모로 도움을 실제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진짜 여기 영상에서 담지 못한 정말 진솔한 말도 많이 해주셔서, 자영업자가 되셨든 뭐 저처럼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되었든 많이 구독해 주시고 훨씬 더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1등이시지만.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돈가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신 분네, 이게. 감사합니다. 네네.